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보에 관한 부정직, 거짓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3부 요인 중 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대법원장이 임부장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월 4일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에 보면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명백한 거짓말인 거죠.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하는 것에 송구하다면서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서 사퇴를 요구하지만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산업부 공무원이 휴일 야밤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530개의 파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진짜 중대한 범죄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삼아서 조사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어떤 인사는 영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북한 원전 추진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문서다. 근데 이것을 산업부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추정이었다.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도 근거 없이 하고는 추정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다른 정부에서도 거짓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현 정부 들어서 거짓말이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정직하게 해서 손해본 사람만 바보인 거죠.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 부정직이 안보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안보에서 거짓이나 부정직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초가 적의 침투를 늦게 봤습니다. 졸다가. 그런데 늦게 보고했다는 문책이 두려워서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기습을 당해서 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허위보호를 엄단합니다. 특이하게도 군에서는 상하급자 간에는 말로 그냥 통합니다. 당연히 정직하게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장의 그 바쁜 와중에서 어떻게 결심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강조하는 3개의 신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관 생도는 진실말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사 다닐 때 사실 시험도 감독 없이 받고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바로 퇴교를 당했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치적 편의주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편의주의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인들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아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라는 빚이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요. 국민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정치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가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 편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보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어떤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항만 보고하고 못하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 거죠. 정치 지도자나 여당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어떤 것은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일부 부정직이 있을 경우에 좀 불편하시죠? 그러나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일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군이 만약에 부정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군대를 믿고 어떻게 안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군의 부정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군에도 부정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만 2020년 국방백서의 북핵 관련 내용입니다. 백서라는 것은 화이트 페이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를 쓰듯이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 공개하겠다 하는 게 백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북핵 관련 내용을 보면 북한은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박사는 북한이 50개 내지 1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미국 과학자협회에서도 지난 2020년 4월에 이미 35개 핵무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다탄두 전술 핵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핵무기는 상당한 양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 플루토늄 얼마,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요, 2016년과 2018년 국방백서 양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 양이 정확하다고 봤을 때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북한은 핵연료 확보 활동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 숫자를 말 안 한다고 그러지만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이미 북한이 한두 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북핵 문제를 국방백서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어디에 언급한다는 겁니까? 심각한 북핵 위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보를 완화시켜서 보고하는 것, 이거 부정직입니다. 현 정부가 왜 북핵 위협을 숨깁니까?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북한의 기만 작전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수년 동안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던 북한의 비핵화 한번 볼까요? 2018년 3월 6일 정의영 안보실장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정 실장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단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비핵화하기는커녕 핵무기를 계속 증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ICBM, SLBM까지 확보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은 또 트집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17회에 걸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다항대회에서 북한은 핵무력 증강으로 조기에 남북 통일을 달성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 전술 핵무기 증강을 공언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영 안보실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현 정부가 북한에게 완전히 기만당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영 안보실장은 또 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입니까? 저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수 내부의 부정직을 보면 저는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0월 13일이죠. 평양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서명한 한 달 정도 후입니다. 그때 예비역 장성들의 친목단체 성회를 방문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 및 그 이행으로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면서 이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 내용 자체가 휴전선 근처에서 정찰 활동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솔직한 장관이라면 군사 대비 태세가 다소 약화되지만 국가적으로 비핵화라는 큰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 조치는 이렇게 저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 국방부 장관도 며칠 전 1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 대비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용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선제 타격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30분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사전에 제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인접해 있고 너무 가까워서 북한이 단거리 저고도로 쏘는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심하라는 겁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현 국방부 장관은 그것을 요격시킬 어떤 마법을, 어떤 마술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점잖게 비판하면 군수 내부까지 정치적 편의주의에 물들었나 하고 이렇게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심하게 비판하면 허위보고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거나 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탐지해서 파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있으면 진짜 말해보세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조차도 북핵 위협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안심해도 된다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도둑이 칼을 갈고 있는데도 그것이 과일 깎기 위한 칼이다. 그리고 절대로 나한테 칼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칼을 버리기로 했다면서 우기고 그러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거죠. 극단적으로 우리 모두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 군수내부 아마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겁니다. 그러면 사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 죽여놓고 사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짓이나 안보의 허위 보고에 대한 국민들의 둔감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까 당시 상황만 모면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상황만 모면하면 문제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하고 있습니다. 전번 국방부 장관에 지금 국방부 장관 허위 보고로 한번 문책이라고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계속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대비 없이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6.25 전쟁 직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회생이 가능했지만 핵전쟁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자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부정직의 국가적 비용과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확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언론과 지식인들의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허위보고, 거짓, 정치적 편의주의를 비판해 줘야 합니다. 특히 군수 내부의 정직성 여부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작은 허위보고, 작은 과장보고라도 엄중하게 꾸지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받아야 합니다. 참담하지만 현 우리 국가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과 부정직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유치원 시대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88년도에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치원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정직이라는 기초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참담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